안녕하세요. 네, 뒤에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는 친구? 아유,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혹시 여기 파란색 티셔츠 입은 친구 이름 스티브. 네, 스티브. 아유, 뭐 여자친구도 있고, 예. 이렇게 다 잘 아는 거 보니까 걱정되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엄마가 뒤에서 딱 나타나서 등짝을 딱 때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어떤 말을 하면 조금 살짝 때리실까 회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로봇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로봇응용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류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연구원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대전에 대부분 살고 있으니까 대전의 북쪽에 보면 원자력연구원이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 왜 로봇을 개발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연구원에 들어와서 저희 실험실에 오시면 이렇게 실험실 로비에 보면 다양한 로봇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로봇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 걸까요? 그걸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건 뭐죠? 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듭니다. 아주 깨끗하고 클린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어디까지? 프랑스를 꺾고 최근에 체코라는 나라에 수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30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저희 나라가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얘기였어요. 그제 얘기에 보면 오른쪽 아래처럼 계약이 보류된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프랑스를 꺾을 만한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죠? 예. 예, 여기 보면 아, 오른쪽에는 지금 일본의 원전 사고가 좀 있었었죠. 물론 제가 거기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물론 그 발전소 자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의 원전 어떻습니까? 아주 안전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원전의 형태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저 동그란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키보다도 훨씬 커요. 그만큼 두껍게 돼 있어서 심지어 비행기가 저기에 충돌해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원전은 워낙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지진이 크게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해롭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뭘 쓰면 좋을까요? 네, 아까 봤던 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로봇들 봤었죠. 이 로봇이 만약에 대신해서 이런 사고들을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로봇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위성 지도 속에 어느 곳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저희는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으로 표시된 곳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대응 센터만 만들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의 로봇들을 다양한 로봇들을 투입을 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불을 끈다든가 아니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면 너무 기술적인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요 그림은 그거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방사선이 아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방사선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면 혹시 3번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 아는 사람? 예, 지금 많이들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드론. 맞습니다. 드론이고 드론을 빨리 하늘에 띄워서
주변을 빨리 탐색을 해서 방사선 센서를 가지고 어디가 저렇게 빨간색처럼 방사선이 많은지 아니면 초록색처럼 방사선이 적은지 방사선 매핑이라고 하는데 방사선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를 그린 다음에 빨간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초록색 지역에서 사람들은 작업하고 빨간색 지역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로봇을 투입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예, 여기 보면 다양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훈련 중에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임시로 자 이제 로봇 하나를 투입합니다. 여기 보면 지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어요. 오늘 훈련 주제는 뭐냐면 화재가 한 군데 나 있는데 화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로봇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조종하면서 훈련 중이라서 불을 직접 피울 수는 없어서 저렇게 플래카드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드디어 지상으로 움직이던 로봇이 화재 위치를 찾았어요. 그럼 자 화재 감지했습니다. 로봇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로봇을 투입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다른 로봇을 투입해서 보면 로봇의 오른팔에 뭐가 장착돼 있죠? 예. 원래 불을 끌어갈 때도 소방대원들이 저 호스를 잡고 불을 끌 텐데 만약에 방사선이 많이 퍼져 있다면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을 대신해서 지금 로봇이 가서 지금 이제 물을 뿌리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뿌릴 때 그 물을 뿌리는 그 호수가 반발력이 엄청 심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만약에 저 호수를 잡으면 물을 쏠 때 뒤로 이렇게 완전히 밀려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로봇은 한 팔이 100kg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강한 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방화수를 살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안쪽에 혹시 피해자들이 있는 건 아닌가? 불은 잘 꺼졌나? 그 안에 혹시 다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로봇을 투입해서 그 안쪽에 불이 잘 꺼졌는지 그 다음에 방사선은 또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3가지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없더라도 대신해서 로봇을 통해서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었고요. 네, 결국 이렇게 화재 진압이 완료되고 이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저희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방제 로봇 3총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암스트롱, 래피드, 티램.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양팔을 가졌던 로봇이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이었고요. 아까 지상 중심으로 움직였던 로봇 기억나죠? 그 로봇이 바로 래피드. 예. 제일 마지막에 투입했던 로봇 뭐였죠? 네, 이 앞쪽에 있었던 티램이라는 로봇. 이렇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에 방제 훈련을 투입해서 실제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로봇의 화면만을 보면서 안전하게 위험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그냥 제가 건너뛰면 되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최대 규모 훈련을 했던 것, 아까 앞서서 뉴스 기사에 났던 것도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우리는 만든다. 로봇을 만든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는 약간 다른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바둑을 옛날에는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10년 전에. 근데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바둑 기사들이 오히려 AI, 인공지능한테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사진 속에 혹시 이 차 무슨 차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테슬라라는 자동차인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거를 이제 마인드 오브 AI, 인공지능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왼쪽 그림 속에 보면 실제 저 창 너머로는 자동차 운전사가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보고 있는 화면, 앞에 보면은 다른 승용차도 있고 다른 트럭도 있는데 그것들을 인공지능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왼쪽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죠. 아, 이 자동차가 저렇게 자동차를 잘, 외부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도 잘 인식하고 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고는 나지 않겠군.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실제 화면, 실제 상황과 가상의 상황들을 이렇게 잘 겹쳐서 일치시켜서 나타나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디지털 트윈을 로봇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가상의 화면이고 가상의 공간이고, 동영상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아까 그 로봇을 개발할 때 실제로 시험하는 거는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컴퓨터 하나만 켜놓고 그 안에서 가상환경 내에서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기능들을 개발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들어올 때 봤었던 발이 4개 달린 로봇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들을 모사를 하고, 그때 로봇 강아지는 어떻게 화면을 보고 있는지, 자기는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예. 이것도 영상인데 혹시 틀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네, 요거는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뱀 로봇을 만들 때 뱀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이렇게 가상의 공간 속에 뱀 로봇을 한 100대 정도를 만들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빨리 가봐 라고 이렇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모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 왼쪽 아래에 있는 걸 잠깐 틀어보면, 이렇게 학습을 계속했더니 로봇이 가상환경 속에서 학습을 막 했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결국 뱀이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잘 갈 수 있겠구나를 가상환경 속에서, 디지털 트윈 속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걸 실제로 이렇게 로봇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로봇으로 만들어 보고 이 로봇을 동작시키면 되겠다. 뱀 로봇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 아주 좁은 틈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아주 멀리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봇을 협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드론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 이 로봇이 하늘을 보면서 나를 좀 멀리 데려다 줘 하고 누구를 기다립니다. 자, 누가 오고 있죠? 드론이 오니까 나를 데려다 줄래 하고 몸을 이렇게 등을 구부려서 등을 구부리고 있을 때 드론이 로봇 뱀을 현장에다 가까이에 놔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 학습한 것처럼 로봇이 구불구불 움직이고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재난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은 없는지, 심지어 이렇게 기둥도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할 때 실제 로봇을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것보다 아까 그렇게 가상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션들을 실제로 학습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로봇의 동작들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는 다가온다. 그래서 이건 20년 전에 박사님이 공부할 때 비슷한 로봇들을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지금 보면 허리에다 뭘 차고 있죠.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걸 움직이면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원격 로봇을 개발했어요. 재난용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했었는데, 예, 혹시 이 영화 보신 친구 있어요?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레디 Bruce Banner.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어로 된 제목이라 너무 어렵다. My mom too. 그 영어 속에 보면 And 여기 이 I ended up 친구가 결국은 세상을 구하는 친구입니다. sitting 그 in like 친구가 any corner of nowhere. 게임의 세계, 미래의 세계는 어쩌면 가상환경, 게임과 같은 세계와 실제 세계가 혼용될지도 몰라요. Except the 그게 바로 oasis. 디지털 트윈의 세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친구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A whole virtual 머리에다 뭘 universe. 찾죠? 보통 이제 HMD라고 하는데 어떤 큰 안경 같은 걸 쓰니까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죠. People come 그 to the 안에서 oasis for all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실제와 게임의 세계를 오가는 그런 영화였고요. 이 영화 속에 보면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의 아까 스티브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친구가 결국은 게임의 세계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 이 영화 한번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친구들 아까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게임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만 끄고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디지털 트윈 속에서는 내가 가볼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없는 일들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을 개발할 때도 로봇이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져 버리고 크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기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가상환경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개발된 기능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인크래프트 너무 오래 하지는 말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나중에는 그런 꿈들을 키워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 게임의 세계 그리고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